에어컨을 더 사는 것이 탄소 중립일까요? 오늘 학교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웠습니다. 음악도 더웠지만 교실 안도 생각보다 많이 더웠습니다. 에어컨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풍기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더웠습니다. 특히 가장 위층은 더위가 훨씬 심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하루에 많은 시간을 이곳에서 공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의 더위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 걸까요? 폭염 속의 학교. 한여름 태양이 학교 건물을 뜨겁게 내리쬐입니다. 운동장은 달아오르고 콘크리트 벽과 옥상도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열은 건물에 계속 축적됩니다. 특히 태양을 직접 받는 학교의 옥상. 그 바로 아래에는 최상층 교실이 있습니다. 왜 최상층이 더 더울까? 강한 햇빛을 받은 옥상은 계속 뜨거워집니다. 옥상 표면에서 받은 열은 지붕과 구조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결국 최상층 교실은 밖에서는 태양열을 받고 안에서는 에어컨으로 열을 빼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한쪽에서는 계속 열이 들어오고 다른 한쪽에서는 전기를 사용해 열을 빼냅니다. 과연 이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일까요? 에어컨은 열과 싸우고 있습니다. 교실 안에서는 에어컨이 계속 돌아갑니다. 설정 온도를 낮춰봅니다. 그래도 덥습니다. 그러면 에어컨을 더 강하게 가동합니다. 전력 사용량은 증가합니다. 폭염이 심해질수록 냉방에 필요한 에너지도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에어컨의 성능만 계속 높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건물로 들어오는 열부터 줄여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탄소 중립이라는 이름. 지금 학교에서도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절감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력 소비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입니다.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결과를 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는가입니다. 교실은 정말 시원해졌습니까? 에너지 사용량은 정말 줄었습니까? 탄소 배출은 얼마나 줄었습니까? 선풍기를 더 사면 해결될까? 더우면 선풍기를 설치합니다. 그래도 더우면 에어컨을 추가합니다. 냉방기기를 늘리는 것도 필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건물 자체가 계속 뜨거워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냉방기기는 이미 들어온 열을 처리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열이 건물에 들어오기 전에 줄이는 방법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지붕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학교를 위에서 바라보겠습니다. 거대한 옥상이 보입니다. 하루 종일 강한 태양에 노출되는 공간입니다. 만약 이 옥상이 태양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는 대신 상당 부분 반사하고 열의 유입을 줄일 수 있다면 어떨까요? 건물의 냉방 문제를 에어컨에서만 찾지 않고 지붕에서부터 해결하는 것입니다. 손실드 차열 코팅.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차열 코팅 기술입니다. 손실드 페인트 역시 이러한 접근을 위한 기능성 코팅 기술입니다. 학교 옥상이나 지붕, 외벽과 같이 강한 일사에 노출되는 부분에 적용해 건물로 유입되는 열부하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에어컨을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에어컨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일하도록 건물부터 바꾸자는 것입니다. 두 개의 똑같은 교실. 여기에 똑같은 조건의 두 교실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한쪽은 기존 옥상, 다른 한쪽은 차열 코팅을 적용한 옥상입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외부 온도, 같은 에어컨 설정 온도로 비교합니다. 옥상 표면 온도를 측정합니다. 천장 온도를 측정합니다. 실내 온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에어컨의 실제 소비 전력을 측정합니다. 어느 쪽이 더 적은 에너지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주장하지 말고 측정합시다. 손실드를 칠하면 전기료가 몇 % 줄어든다. 학교 실내 온도가 몇 도 떨어진다. 이렇게 먼저 숫자를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교마다 건물 구조가 다르고 단열 상태도 다르고 옥상의 재료와 면적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안합니다. 말로 논쟁하지 말고 직접 측정해 봅시다. 적용 전과 적용 후의 데이터를 공개하면 됩니다. 학교 한 곳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교 한 곳을 실증학교로 선정합니다. 가능하다면 조건이 비슷한 최상층 교실을 비교합니다. 옥상 표면 온, 천장 표면 온도, 교실 실내 온도, 에어컨 가동시간, 소비전력, 전기요금, 그리고 탄소 배출량까지 한여름 동안 객관적으로 측정합니다. 결과가 좋다면 확대하고 효과가 없다면 그 결과 역시 공개하면 됩니다. 기술은 광고가 아니라 데이터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탄소 중립 아닐까요?
탄소 중립은 구호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에너지를 얼마나 적게 사용하는지, 그 결과 탄소 배출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학생들의 생활 환경이 얼마나 좋아지는지가 중요합니다. 건물이 덜 뜨거워지고 냉방부하가 감소하고 에어컨의 전력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면 교육 환경 개선과 에너지 절감, 탄소 중립을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전국의 학교를 바라봅니다.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수많은 학생들이 매일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최상층 교실과 체육관, 급식실, 금속 지붕 건물, 조립식 시설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폭염 대응을 냉방기기만의 문제로 보지 말고 건축물 전체의 열관리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합니다.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폭염 대응 차열 실증 학교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처음부터 수백 개 학교에 적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역과 건축 형태가 다른 몇 개 학교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기준으로 데이터를 측정합니다. 어떤 기술이 학생들에게 더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탄소 배출을 줄이는지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됩니다. 학교는 무엇을 위한 공간인가? 다시 한여름의 교실입니다. 학생들이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더울 때마다 에어컨을 더 설치하는 학교에서 건물 자체가 덜 뜨거워지는 학교로, 전기를 더 사용하는 방식에서 필요한 에너지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학교는 아이들이 더위와 싸우는 곳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에어컨을 더 사는 것이 탄소 중립일까요? 아니면 학교가 처음부터 덜 뜨거워지게 만드는 것이 탄소 중립일까요? 학생들의 쾌적한 교육 환경, 학교의 전기요금 절감, 그리고 탄소 중립,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이제는 직접 시험해 볼 때입니다. 대한민국의 학교부터 시작해 보면 어떨까요?